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리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혹은 생리를 했는데 왜 2주 만에 또 하는 것 같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리 주기를 잘 아는 것은 여성 건강의 또 핵심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더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로제네암 박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맛있는 예. 디저트를 주셨는데 약간 땅콩이 네, 목이 확 아파서 한번 커피만 먹을게요. 네. 아니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스페인과 지금 제주의 날씨 비교하면 좀 어때요?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죠. 네. 습하지도 않고 늘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니까 푸른 하늘에 미세먼지 없는 이런 곳에서 사는 그러니까 날씨가 네. 사람의 기분을 정말 중요하게 좌우하는구나. 최근 한 2주 동안 제주도가 계속 흐리면서 맞아요. 눈이 좀 오고 이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햇빛이 좀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좀 날씨가 화창해진 네, 것 같아요. 이제 네. 봄이 좀 오나 싶은데. 마침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오늘은 밖에서 한 바퀴 뛰고 왔어요. 네. 러닝 하셨어요? 네. 누구랑 다녀오셨어요? 혼자 그냥 오. 러닝만큼 기분 좋고 그리고 또 빠르게 그 유산소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뛰실 때 몇 킬로미터 정도 뛰세요? 보통 한 4에서 5km 정도? 네, 저희 오. 여기서 수목원 한 바퀴 뛰고 오면은 네. 한 5km 정도 됩니다. 와, 대단하시다. 아니, 아니에요. 저는 진짜 2, 3km 뛰기도 너무 헉헉대면서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한 번 쭉 하면은 요가든지 뭐든지 네. 그럼 좀 체력이 올라오는데 한 일주일만 쉬어도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요즘 더 이상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동네 한 바퀴씩 걷기부터 했어요. 네. 걸어도 힘들고 체질이 저질 체력이 되면서 그러다가 조금씩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그다음 빠른 걸음으로 뛰다가 네. 하면은 그렇게 뛸 수 있어요. 네. 저도 진짜 요즘 저질 체력이라고 느낀 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예전 같으면은 서울 간 김에 뭐 더현대도 가고 홍대도 가고 이러는데 이젠 둘 다 만나서 에어비앤비 잡아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 그게 있다가 휴식이죠. 배민 시켜 먹고 그래서 굳이 내가 서울에 와서 배민을 정말 체력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 저희 네. 예전에 저속 노화를 다룬 적이 네, 있지만 네. 저속 노화가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너만을 사랑해님, 자신있게님, 그리고 하루카 나나님도 안녕하세요. 역광인데도 따스함이 묻어나는 느낌이 있다. 굿닥터님도 와, 역광도 분위기도 장난 아니네요. 의도하신 거면 대박하셨는데 지금 화면 속에 저희 뭔가 천국 문학 느낌 아닌가요? 이렇게 문 열면 뭔가 지금 천국에 갈 것 같은 느낌이 이렇군요. 네. 의도하신 거예요. 네, 의도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 뭔가 천국 문 앞에 온 느낌의 컨셉입니다. 달리기님, 미술학원님, 학도님, 기다림의 미양님 들어오셨는데요. 천국에 빵 터지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생리가 불규칙한데 혈액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주제가 사실 저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면은 여성분들은 내가 지금 건강이 괜찮은 건가?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건강 지표 중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생리 주기랑 혈액 검사랑 무슨 상관이 상관이지? 있을까? 그렇죠. 보통 생리가 불규칙해요. 제가 원래 생리할 때가 됐는데 2주 넘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외래로 오시면은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초음파입니다. 네. 자궁과 난소가 괜찮은지 확인을 먼저 하는데요. 이런 분들 대부분 자궁하고 난소가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요. 초음파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네. 그 다음에 물어보시죠. 근데 왜 초음파가 정상이라는데 왜 피를 뽑아야 되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요. 저도 이제 혈액 검사하면 뭔가 간 수치라든지 네. 뭐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강한데 왜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월경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분들은?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 주기는 28일에서 35일까지의 주기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나? 라고 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 50에서 60일 주기가 넘어가면 평소에 규칙적이셨던 분들이 50에서 60일 주기가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월경이라고 하는 정의는 생리를 3개월 이상 안 할 때 무월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생리불순, 지렴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찾아오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리불순의 고민을 많이 안고 오시는 편이신가요? 그럼요. 저희 외래에서 보통 하루에 한 10명, 한 10명에서 12명. 그러니까는 1년, 한 달이면 한 300명 정도의 분들이 거의 생리불순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이 생리불순의 원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호르몬 이상에 의한 생리불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임신. 나도 모르게 임신을 한 경우에 생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가 외래 오시면은 먼저 하는 검사가 소변으로 임신 테스트 검사를 합니다.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흔한 것은 노화. 네, 난소의 노화 때문에 생리 주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45 중후반이 되시기 시작하면 생리는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내가 생리는 또박또박 한 번도 날짜에 없이 계속 정날에 했었는데 이게 미뤄지거나 좀 당겨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이 우리가 호르몬 이상에 의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 이 생리 불규칙을 진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생리 불순을 일으키는 삼총사가 있어요. 호르몬 삼총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첫 번째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LH-FSH라고 해서 그 난소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3종 세트가 GnRH라고 머리에서 분비되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삼형제가. 네. 그래서 GnRH라는 물질이 흔들리면 얘 3개 중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배란 장애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생리가 불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혈액 검사로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 프로락틴, 그리고 또 LH-FSH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는지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화면이 띄어져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우선은 제일 첫 번째 프로락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요.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원래 유즙을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낮밤이 바뀌거나 네. 3교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늦게 자고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네. 이런 생활 습관이 좀 좋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 이 프로락틴이라는 수치가 좀 올라갑니다, 살짝. 그러면서 GnRH를 이렇게 낮추고요. 네. 내가 올라가니까 머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치가 너무 올랐으니까 너 일 좀 그만해. 그래서 이 GnRH가 알았어 이러면서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GnRH의 영향을 받는 갑상선과 LH-FSH가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 도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네. 그 IH라는 애가 있고 그 밑에 GnRH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GnRH 밑에는 LH-FSH라는 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고나달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난소 호르몬을 이렇게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들 또는 남성 호르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TRH, TSH, 사이로이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들이 네. 갑상선에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이 갑상선도 똑같이 우리 배란을 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네, 이 이니빈이라는 호르몬이 만약에 분비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갑상선 특히 기능 저하증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약을 먹을 정도로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몸이 좀 많이 피곤하거나 체력이 저하되거나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일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아이가 또 GnRH한테 영향을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또 그 난소에 다시 영향을 네. 주게 되고요. 그다음 옆에 있는 그 CRH와 ACTH, 아드레날 호르몬이라는 것은 옆에 노란색으로 스트레스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신에서 분비되는 어떤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런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GnRH가 저하가 됩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혹시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걸 얘기를 하려면 보통 이런 분들은 LH, FSH 수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여성 호르몬 수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검사 3종 세트 네. 첫 번째 프로락틴이 높지 않은지 이분이 낮밤이 바뀌거나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는 고프로락틴 혈증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피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괜찮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없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없는지 이것 때문에 배란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LH, FSH 수치를 보는데 아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나 하면 이 LH랑 FSH가 매우 낮고 걔네들이 관장하는 여성 호르몬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혈액 검사의 종류도 크게 이렇게 세 네. 가지일까요? 네. 저도 이제 뭔가 생리 불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스트레스. 네. 예를 들어 제 주변에도 좀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스트레스 준다거나 네. 아니면 선배님이 너무 스트레스 준다거나 일을 또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애들이 생리를 안 한다. 네, 맞아요.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게 또 정말 직결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서카디안 리듬이 흔들렸을 때 낮밤이 바뀌거나 특히 요즘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자는 시간이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 워낙 밤 문화도 있고 밤에 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많이 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보통 1시에 자요 하면은 평균적인 이렇게 잠드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이 건강적인 부분에서 호르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1시는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보통 한 10시에서 11시에 잠이 들어야지 네. 우리가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성장 호르몬도 잘 분비가 되고 이런 호르몬들이 잘 때 잘 분비가 돼야지 프로락틴이라든지 갑상선 또는 난소 호르몬 자체가 원활하게 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잘 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잠깐 얘기 드린 멜라토닌을 모든 호르몬 중에서도 1등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수면, 제대로 된 수면이 이 모든 호르몬에 관련된 질병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래서 카페인 같은 거를 아예 좀 끊으시고 그다음에 10시에서 11시에 수면을 하고 해가 뜨면 6시에서 7시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 습관만 좀 바꾸더라도 생리가 불순한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진짜 핸드폰 한번 잡으면 한두 시간이 순삭하고. 저도요. 네. 특히 주변에 어린아기를 키우는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3살이 넘어가는데도 아기가 막 새벽 네. 5시에 깨고 뭐 네. 이러면은 정말 너무 그 네. 누적이 돼서 맞아요.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리가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기 때문에 내 네. 몸에 좀 신호를 제일 즉각적으로 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면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생리가 불순한 원인이 배란장애입니다. 원래 이제 생리라는 사이클이 처음에 생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배란이 됩니다. 네. 이 배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황체 호르몬이 나오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자궁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생리가 나올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임신이 되지 않은 게 확인이 되면 이 자궁 내막이 팍 터지면서 피랑 같이 나오는 게 생리입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또 역시나 이 생리불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힘내님께서는 원장님 생리증후군에는 약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생리증후군, 저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병입니다. 저 역시 이 생리증후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지금도 힘들기는 하는데 우선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생리증후군 때문에. 생리증후군이 정말 사람의 그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이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생리증후군에서 제일 처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야즈라고 하는 약을 먹는 겁니다. 야즈라고 하는 약의 복용이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게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가성비가 가장 좋고 효과도 가장 좋고 또 뭐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거나 생리가 불순하거나 하는 것들을 치료하는 요법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야즈라고 하는 이 약을 먼저 써보는 거를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막 비싼 음식들이 많죠. 뭐 이거는 생리증후군에 좋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들이 있는데 가격도 매우 비싸고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 게 가격 대비 가성비도 가장 좋고 효과도 가장 좋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생리증후군의 증상이 좀 많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에스트로겐의 변화 때문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몸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행복 호르몬이 같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이 세로토닌을 좀 보충해주는 약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기보다는 약을 먹는 게 약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제제랑 야즈 이 두 개를 처방하셔가지고 먼저 드셔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두 가지의 약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이 꼭 있어야 그렇죠. 되나요? 네, 전문의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약국가도 살 수가 네, 없네요. 의사 네.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네. 자, 달무리님이 오늘 주제 경청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세리님은 선생님 신랑이랑 이야기해서 이제 임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 생리 불순이 있는데 이게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생리가 불규칙한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 세리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사실 어떤 정말 호르몬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은 초산의 나이가 20대 초산모보다도 30대의 초산이 이미 너무 넘었고 또 35세 이상의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저희 자기 본 나이에서 한 15살, 맞아요. 17살을 17살 빼야 빼야지 되잖아요. 이게 우리 한 20년 전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45이지만 17살을 빼면 나는 지금 한 20살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그런 사회적 지위랑 비슷하다. 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서 그렇게 되지만 그 산부인과적으로는 35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너무 네, 어려요. 네.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몸이 이렇게 좋아지더라도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배출되는데요. 이 난자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진 난자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정자는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만, 몸 상태만 좋다면 건강한 정자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난자는 내가 35살에 임신을 하려 하면 35년 된 난자고요. 그다음 내가 40살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그게 40년 된 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자의 나이가 35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유전적인 변형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높아지고 35세를 고위험 산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세리님한테 우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리가 불순하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불규칙 월경에 필요한 내가 갑상선은 괜찮은지, 프로락틴은 괜찮은지, 또 난소의 기능은 괜찮은지, 네. 그 외에도 뒤에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본 검사를 병원에서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는 자궁 안에 난소의 난포는 잘 보이는지, 난소에 혹은 없는지, 또 자궁 내막의 두께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권유를 드리는 게 정확하게 난소 나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MH, 안티뮬라리안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의외로 그 한 번도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안 해보신 분들 중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0세 이상의 여성들은 한 번쯤은 AMH를 꼭 해야 된다라고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내 나이보다 실제로 그 난소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리통이 심해서 자궁내막증에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낮밤이 바뀌는 생활 주기라든지 네. 이런 경우는 난소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난임하고도 연결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거라서 제가 33살이라면 33년간 함께한 남자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난소 나이가 뭐 27이다. 그러면 정말 27이라고 네.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 난소의 나이가 지금 내 몸의 나이보다 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끼리 제 장난으로 내 난소 나이 배틀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친구 난 20대야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게 정말 그렇구나. 네, 배워갑니다. 네. 자, 규란박스님께서는 원장님 비만이 생리불순의 원인이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네. 비만은 절대적으로 생리불순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선 비만이 되면 몸 안에 이제 지방세포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면서 그 배란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것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만을 시키는 그 원인 때문에 생리불순이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먹는데 네. 살이 안 빠져. 나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외래 오셨는데 저는 칼로리 제한도 정말 한 1000kcal만 하고 아주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운동도 2시간씩 하고 와. 그래서 주 5일 하고 PT도 주 2회씩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살이 1kg도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아스러운데요? 네, 굉장히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는 당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가지고 이 당을 내 몸 안에 잘 퍼지게 해주는 구멍이 이렇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이 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내 뇌에도 영양을 공급해서 뇌도 잘 돌아가게 하고 근육에도 영양을 공급해서 그게 이제 다 소모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이 들어가는 구멍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가 돼도 이 구멍이 안 넓혀지는 거죠. 그럼 네. 당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들어가지 못하는 당이 혈관 안에 둥둥둥둥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관 안에 둥둥둥 떠 있는 이 당은 우선은 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간에서 그 당이 막 글리코겐이라는 애로 저장이 되다가 남으면은 지방이 되죠. 그게 지방간이고요. 또 남은 애는 나머지 복부 지방으로 네.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칼로리를 절제를 해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게 모든 치료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려면은 우선 비만인 사람인 경우는 모든 정제당을 끊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정제당.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계속 인슐린에 내 몸이 쩔어 있게 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단 거, 예를 들면 초콜릿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흰 쌀밥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모든 단 음식을 완전히 완전히 끊는 그 식단을 한 3주 정도만 하셔도 네. 크게 당뇨 전 단계시라면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구멍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방이 태워지는 몸으로 바꿔야지 지방이 없어지고 지방이 없어져야지 배란장애가 없어지고 배란장애가 없어져야지 생리가 규칙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있으신 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도 같이 높은 그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배란장애도 있고 난임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비만이 있으시고 또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생리만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야즈라고 하는 약만 계속 먹기보다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먹는 걸로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메포민이라고 하는 약을 좀 함께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연관이 있네요. 네, 그렇죠. 참 신기하게도. 네. 네. 에스더님은 우리 언니는 58세인데요. 지금도 생리를 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늦게까지 하는 게 안 좋지 않을까요? 저도 53세인데 규칙적으로 생리는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몸 나이가 많이 건강해지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58세, 60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전문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60살까지 계속 생리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에스더님처럼 이렇게 오래 생리하는 게 괜찮아요 하고 네.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리를 한다면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리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생리를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난소암의 위험도와 유방암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수녀님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배란을 하겠죠. 계속 네. 생리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위험도가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남들 정기검진 할 때처럼 빠지지 네. 마시고 유방암 검진, 난소암 검진 잘 하시면 되고요. 계속 생리를 오랫동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정기검진이 또 이때 네. 또 중요하게 네. 또 발효되네요. 네. 자, 파란티님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애원악정, 무코스타 서방정, 조피리 장룡정 복용 중입니다. 복용 이후 생리 한 달의 지연, 생리 이후에 지금 2달째 생리 지연 중인데 임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생리가 지연되니 이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이런 걸로 내원하기도 좀 그렇고 이전에 심플렉스 세이프정을 복용할 때 딱히 생리불순이 없었는데 다음 내원 시 말씀드려야 할 만한 약과 생리불순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애원악정이 뭔지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띠님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위해서 지금 검색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로즈앤리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네, 애원악정은 그냥 단순한 진통제고요. 무코스타 서방증은 이제 위벽 보호제일 겁니다. 그리고 조피린, 장룡정. 조피린 이것도 그냥 진통제네요. 그래서 심플렉스 세이프정 한번 찾아볼게요. 그 약이 생리불순하고 관련된 약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기본적인 엔세이드, 그러니까는 강직성 척추염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통증이나 이런 걸 조절하기 위한 기본적인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었다고 해서 그 생리불순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심플렉스 세이프정을 복용했는데 약이 바뀌어서 생리불순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것들은 염증을 계속 많이 일으키고요. 또 우리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럼 염증과 이런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생리불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염증 계속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하면은 코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면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럼 이런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생리를 조절하는 머리에서 분비되는 요 시상하부라는 애한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야. 내 몸이 지금 여기저기가 쑤셔. 나 지금 온몸이 지금 염증이야. 그렇게 되면은 뇌에 영향을 줘서 생식은 그만해.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그 여유가 없어, 내 몸이. 그러니까 생식에 들어갈 에너지 그만 쓰고, 나머지 내 몸을 고치고 면역력을 좋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생리불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생리불순이 계속 그렇게 심하게 돼서 뭐 LH라든지 FSH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치를 한 번쯤은 재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생리불순의 원인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면역 관련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또 생리통이 너무 심한 자궁내막증이 있으신 분들은 난소 노화가 좀 다른 분들보다 빨리 진행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LH와 FSH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FSH가 굉장히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FSH라는 수치가 40 이상이면 저희가 완경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20 이상이면은 이제 임신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만약에 아기를 계속 가질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카라님이 고3 딸이 6개월째 검은색 혈로 생리를 하는데요. 병원을 가볼까요?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이 고등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재수생도 많이 오고 이게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고요. 낮밤 바뀌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 생리불순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건강하게 이렇게 생리를 하는 친구가 있나? 물론 네. 저희 병원에 오는 친구들이 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생리통도 너무 심하고 생리불순도 너무 심한데 우선은 이게 검은색 혈이라는 뜻은 생리양이 굉장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네. 만약에 생리가 많다면은 이게 붉은색 그 속도가 빠르니까 자궁에서 질을 거쳐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요 질 안으로 나오는 속도가 빠르겠죠. 생리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이게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나온 혈이 질 안에 좀 고여있 있다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 검은색 혈이 조금씩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양이 적다는 거고요. 이런 친구들 피검사 해보면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LH, FSH가 떨어져 있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는데요. 지금 고3이면 아직 수능이 11월이니까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은 사실 별로 해줄 건 없습니다. 해줄 건 없는데 그래도 이 검은색 혈로 생리할 때 한 번도 초음파를 본 적이 없으면 간혹 가다가 난소에 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친구들 한 번씩 있어서 이것만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시고 호르몬 검사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이런 검은색 혈로 대학 입학 시험 칠 때까지 별 증상 없이, 별 치료 없이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네. 참 이게 스트레스가 완전 직결이네요. 그렇죠. 뭐 수능이든 다이어트든 3교대든. 그럼요. 네. 그 3교대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3교대는 이미 그 3교대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고 그럼요. 그게 그 바람의 큰 리스크 팩터가 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교대,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3교대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상황이면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좀 같이 드셔서 수면의 질을 좀 좋게 하시고 그리고 또 카페인이라든지 수면에 영향을 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녹차 이런 것들을 좀 중단하시고 또 적절한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먹어야 되나 봐요. 애기 때문에. 멜라토닌. 네, 너만을 사랑해님은요. 원장님 생리불순으로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받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생리통처럼 생리 전
통증이 심하게 생겨서 원래 피임약을 먹어도 생리통이 생기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고 하던데 2달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매일 생리통을 달고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 있어요. 너만을 사랑해님처럼 고치러 갔는데 네. 생리불순 고치러 갔는데 이 약을 먹고 나서 약의 부작용으로 없던 생리통 같은 통증도 생기고 또 가장 흔한 부작용이 또 질출혈입니다. 네. 이런 질출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먹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꾸준히 먹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에 따라서 이제 생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 생리가 불순한 사람은 이 호르몬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약을 좀 먹어가지고 얘를 다시 좀 원래대로 돌려놓는 과정인데요. 이 약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원래 좀 불규칙했는데 이 약이 들어가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어떤 갭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면은 호르몬이 요렇게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정하게 되다가 그 흰알 먹을 때 딱 떨어지면서 생리 나오고 또 요렇게 일정하게 되다가 흰알 먹을 때 딱 떨어지면서 생리 나오고 그게 목표거든요. 원래 생리를 이제 좋게 만드는 그게 목표긴 한데 요게 일정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요 흔들리는 애를 좀 누르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부족한 애는 올려주고 높은 애는 좀 낮춰주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과정에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원래랑 달라지니까 그 차이 때문에 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질출혈이 생기기 전에 그 출혈이 생기기 전에 자궁이 지금 생리할 땐가? 이러면서 조금씩 수축을 하는 겁니다. 생리통처럼. 그러니까 생리통이 생기는 원인은 자궁이 수축을 해서 생리통이 생기는 건데 생리를 할 정도로 자궁이 많이 수축하는 건 아니고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호르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자궁이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생리를 하려고 자궁이 자꾸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리통처럼 약을 먹었더니 계속 더 아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도 이건 꾸준히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진통제로 저희가 아픈 점수를 매길 때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죽을 만큼 아픈 게 10점이다라고 하면은 이 그 생리통의 점수가 내가 지금 약을 먹었는데 느끼는 그 진통의 정도가 한 4점 이하다. 약 먹으면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진통의 정도가 못 참을 정도다. 한 8, 9점 이상이다. 약을 먹어도 하나도 안 잡힌다라고 하면은 약 복용을 좀 중단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거를 좀 꾸준히 보통 한 3달 먹어야지 이게 좋아지거든요.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꾸준히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정말 각각의 너무 다양한 네. 고민들이 있다는 게 네. 느껴지네요. 우리 답변에 대해서 달무리 님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리 님도 아이고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또 다른 고민은 말달리자님의 사연인데요. 갱년기 생리불순 때문에 영양제를 먹어볼까 합니다. 일단 갱년기가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라고 듣다 보니 이 호르몬을 관리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이토젠 퀸 플러스라는 호르몬 영양제를 먹으면서 관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갱년기 생리불순엔 영양제를 먹어도 도움이 되겠죠. 제가 파이토젠 퀸 플러스가 무슨 성분인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먹으면 질출혈이 좀 잘 생겨가지고요. 자, 여기 파이토젠 퀸 플러스 이런 네, 갱년기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두 이소플라본으로 이제 추출한 거네요. 콩에 보면은 대두에 보면은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매일 아침 그 검정콩을 한 이만큼씩 삶아가지고요. 네. 그거를 소분해서 매일 아침 우유 100ml에 그거 한 숟가락 용량으로 해서 한 200에서 300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유에 콩을 갈아서 매일매일 그걸 먹습니다.
그럼 대두에 있는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 호르몬 대체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회에서는 잘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갱년기로 이렇게 좀 아직까지 생리는 좀 하는데 갱년기 증상도 좀 있고 불면증도 좀 있고 뭔가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먹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도 지금 가격이 13만 원 4천 원이에요. 60캡슐 2달에. 와우.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비싼 거라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이런 걸 드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은데 부작용으로는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일정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어쩔 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섭취되고 어쩔 땐 여성 호르몬이 적게 섭취가 되면서 질출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질출혈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는 건 아니고 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또 검사를 또 해야 돼요.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보고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좀 귀찮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드시기 전에 한번 검진 한번 해보시고 내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 또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DHEA라고 하는 어차피 건강보조식품을 드실 거면 DHEA라고 하는 성분을 좀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DHEA라고 하는 것은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네. 이 호르몬은 모든 호르몬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얘가 남성 호르몬으로도 되고 여성 호르몬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소플라보인보다도 얘가 조금 더 그 몸에는 네.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아직까지 호르몬 치료는 하기는 좀 그렇고라고 하면은 이런 DHEA로 된 성분을 좀 드셔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내가 되게 막 얼굴도 막 붉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막 그러는데 생리는 또 계속한다. 이런 경우는 클리나트 플란이라는 또 약이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먹는데 네. 이것도 그냥 생약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드셔서 크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고 또 오메가3도 꼭 드시고요. 오메가3가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은 중성지방이라든지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잡아줘서 동맥경화도 예방하고 하는 것들이 좋아서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건강보조식품들보다도 음식인 것 같아요. 당을 완전히 절제하고 그다음에 야채 그리고 좋은 단백질 드시고요. 너무 육고기는 일주일에 한 4끼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고기는 네. 그냥 이렇게 닭가슴살이라든지 생선 이런 걸로 단백질을 좀 보충하시고 하는 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 운동을 해야지 그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이 2개를 하고도 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거 드시는 거 해드리고요. 너무 이것만을 믿고 얘만 드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일상 속에도 변화가 네. 좀 필요하네요. 네. 네. 자, 오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강탈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원장님 젊으신데 폰케이스가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희 이 받으면 이렇게 되는 폰 케이스 있잖아요. 그 이수지 개그맨님께서 이건데 저희 딸도 맨날 놀려요. 맨날 이 폰 케이스 들고 다닌다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편해요. 너무 웃기네요. 우리 보통 엄마 하면 좀 떠오르는 네, 맞아요. 케이스인데 또 편리함이 있죠. 네. 네. 자, 그리고 소소님께서 30대 후반인데요. 생리 주기가 최근 늘어나면서 생리 시작 후 생리혈이 너무 적다가 3, 4일 후에 정상적으로 혈이 나옵니다. 자궁에 혹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이게 보통 흔한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35세부터 난소 노화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42, 3부터 이제 갱년기 초 증상이
생기다가 47, 8에 갱년기가 좀 피크를 이루고 50이 되면은 완경, 폐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30대 후반이 되면은 난소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증상이 대부분 생리 주기가 원래는 제가 30일 주기로 딱딱 맞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40일 또는 50일 주기로 생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이 좀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생리량도 적어지는 거고, 보통은 제가 일주일 정도 생리를 했는데 3, 4일 정도면 끝나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양이 너무 적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난소 노화 때문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노화를 일으키는 갑상선이나 프로락틴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약에 내가 임신을 뭐 계획 중이시라든지 내 건강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다른 뭐 너무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요즘 불면증도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좀 심하다든지 이러시면은 한 번쯤 그 검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시면은 다이어트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근두근 콩콩님이 이번 달 생리가 평소 주기보다 일주일 빨리 시작했는데요. 생리가 끝나는 시점에 질내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생리량이 늘더니 다시 생리하듯이 이어지고 있어요. 양은 평소 생리가 많을 때 정도의 양이고요. 총 17일째 생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출혈 같기도 한데 컨디션은 좋고 또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아픈 데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질내 사정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고요. 이거를 한 번은 생리고 한 번은 질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출혈이 생기는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궁하고 난소에 어떤 혹이 있는 경우에, 네. 그래서 자궁에 뭐 용종이라든지 난소에 혹은 없는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병은 없는지, 이런 질출혈의 원인이 되는 초음파를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 이렇습니다. 특히 뭐 클라미디아라든지 임질, 이런 자궁 내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 관계를 할 때 원래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어서 이 자궁 내막이 흐물흐물한 상태인데 피스톤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극이 되면서 얘네가 빵 터져가지고 출혈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이 호르몬입니다. 네. 이 호르몬이 좀 삐리삐리 해가지고 생리를 하고 나서 자궁 안에 피가 좀 다시 생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극에 의해서 원래 울고 싶었는데 뺨 때리듯이 이게 탁 터져가지고 출혈이 됐을 수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 세 가지를 확인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첫째 아기 출산한 지 16개월쯤 됐는데 임신 가능성은 없겠죠. 연이은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가능성은 그 모유 수유를 하더라도 또 그 내가 생리를 안 하더라도 네.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임신 가능성은 생리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음 생리가 할 때까지 30일 내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한 번쯤 임신도 너무 걱정되시면은 피 뽑을 때 가장 정확한 그 혈액 베타 HCG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듣다 보니 이제 네.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쏘쏘님이 답변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벌써 난소가 늙어버린다니 속상하지만 먹는 거 매우 잘 먹고 있고 다만 일이 많아 많이 피곤합니다 하시면서 후원금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30대 후반 생리주기에 대한 고민인데 이렇게 또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아까 봤을 때 30분이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돼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한데 혈액 검사를 왜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리 불규칙이 있다고 해서 꼭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한번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혈액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 네. 자궁 초음파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스크린 검사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성 정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생리 불순일 경우에 또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 좀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또 다음 방송으로 이어가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로즈앤 의원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블로그에 네. 다양한 여성 건강 칼럼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많은 건강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로즈앤 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